일단 이렇게 평일인데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학생들이 이걸 알아야 될 텐데, 그죠? 모르죠. 애들이 이런 어머님들의 열정을 참 알면 좋을 텐데, 거의 뭐 모르겠죠.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 지금도 좀 중3 저희 학원에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랑 좀 트러블이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부모님들이 저한테 상담 전화를 오시면은, 이게 사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좀 우십니다. 예, 그래서 의지할 때가 선생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진짜 그러시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머님들 학생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왜냐면은 제가 얼마나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봤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학생들의 뭐 어떻게 어르고 달래고 뭐 용돈도 주고 때려놓고 혼내가면서 학생들의 길을 걷고 이겼던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싸우면서 학생들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잖아요. 결국에 잘 되면은 서로 웃게 돼서 20살부터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 수단을 이용해서 꼭 자녀들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 특강이라는 게 12월 21일부터 있습니다. 아직 좀 2달 정도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중학교 때 수능 영어를 끝내야 된다, 그죠? 뭐 다른 학원들에서도 그렇게 좀 홍보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영어 학원의 트렌드가 좀 그렇게 가고 있죠. 근데 저는 그런 홍보를 하는 학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럼 중학교 2, 3학년 중학생들을 수능 1등급 나오게끔 진짜로 가르치느냐라고 묻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저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작년에 수능 1등급이 영어가 뭐 절대평가가 되었지만은, 혹시 100분위로 따지면 1등급이 몇 %였는지 좀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작년에? 작년에 4.7%였거든요.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평가 과목이 아니라 절대평가인데도 4.7%였어요. 근데 그러면 현역들은 1등급이 그럼 몇 %였다는 얘기일까요? 거의 뭐 2% 미만이었겠죠. 상당수는 재수생이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현역 때 2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1등급이 아니었을까요? 상당수가 1등급이었을 겁니다. 그럼 고3 때 등급이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학생들이 고3 때 등급이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고3 때 일단 첫 번째로 그에 걸맞는 영어에 있어서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있죠. 그죠? 절대평가니까 안심을 하고 고2 때까지 1등급이었으니까 나 괜찮겠구나. 그죠? 공부를 좀 덜 하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매년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애들의 머리는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머리까지 딱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2 때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뭐 국어, 수학 마찬가지예요. 고3 머리가 없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고1 머리밖에 안 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고3 머리까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고3 머리까지 있는 애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재능의 영역인 거죠. 재능의 영역. 그러니까 노력해도 2등급까지밖에 안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태어나야 되나? 보통 부모님의 머리를 닮는다고 하는데, 특히 엄마의 머리를 닮는다고 하는데, 그죠?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재능을 끌어내려면은, 저도 이거를 깨닫는데, 제가 지금 학원 생활한 지 11년 차인데요. 저는 11년 동안 고3만 했거든요. 근데 저도 한 5년 차 때부터 깨달았어요. 이 현장에서 5년 차 때부터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재능이 좀 고2 것까지밖에 없는 애들을 끌어내려면 이게 뭐냐면, 이런 말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바로 강의력입니다. 강의력. 강의력이 정말, 강사의 강의력이 학생들의 재능을, 없는 재능을 연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좀 의아하시잖아요. 그죠? 아니, 학원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수능, 영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정말 아니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서 프로 뭐 축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 생각해봐요. 같은 프로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후보고 누구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발휘를 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들도 같은 거를 수업하더라도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수능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알고 강의하는 강사가 생각보다 정말 적고, 중학교 학원에서는 제가 장담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능의 본질이 뭐냐? 그걸 알아야지 1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강의를 연끌하는 거거든요.
자, 처음 학생들이 배우는 게 어휘를 배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뭘 배웁니까? 구문을 배우겠죠. 구문은 뭐죠? 직독, 직해 이런 거 배우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수능까지 조금 하는 애들은 뭐를 배우냐면은 논리를 배우겠죠. 그죠? 거의 대부분의 학원은 이 세 개를 합니다. 자, 이 세 개를 하면은 재능이 좀 있는 학생들이라고 했을 때 어디 등급,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냐면은 2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이 안 나옵니다. 이것만 해서는. 그럼 뭐를 해야 되냐? 플러스 알파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수능의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수능의 본질. 이거를 강사가 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수능이라는 거는 기타 다른 공인 영어랑은 성질이 굉장히 다릅니다. 토익이나 토플은 영어만 잘하면 점수 나오거든요. 근데 수능은 영어만 잘해서는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게 바로 수능의 본질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제가 시간만 있으면은 이게 뭔지 좀 자세히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 관리자분들께 좀 죄송한데 이게 뭐냐면은 그래도 얻어가시는 게 있어야 되니까 자 이게 수능이라고 하는 본질이 이게 바로 우리 뭐 한 2년 전에 정부에서 뭐 킬러 문항 없애야 된다 말 많았잖아요. 그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킬러 문항인데 이거를 이해해야지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게 뭐냐? 바로 글의 흐름입니다. 흐름. 영어에서는 글의 흐름. 글의 흐름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논리가 정의 논리라는 게 있고요. 반의 논리가 있습니다. 정의 논리는 논리가 바뀌지 않고 순접으로 가는 거고요. 반대는 역접이죠. 그렇죠?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어머님들 똑똑하시니까.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은 흐름이 순접일까요? 역접일까요? 지금 순접이라고 말씀하신 학부모님들 자녀는 이게 저는 좀 더 있다고 봐요. 순접입니다. 순접. 왜냐면은 글이 바뀌면은 더 쉽습니다. 그죠? 바뀌는 구간이 무조건 주제니까요. 그죠? 근데 얘는 했던 얘기를 계속 또 하거든요. 이게 바로 수능의 본질이고 킬러 문항이고 요게 33번과 34번 두 문제가 한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3점짜리고 보통 한 번 시험 보면은 적게는 두 문제, 많게는 세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와요. 다 3점짜리죠? 그럼 세 문제가 이거 나왔다고 봤을 때 이거 다 틀리면은 92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 틀리고 그럼 나머지에서 단 하나라도 실수가 있으면 1등급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등급이 안 나오는 거 아시겠죠? 왜 4%밖에 안 나왔는데. 그럼 이런 문제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 조금 궁금하실 텐데 최대한 빨리 제가 근래에 학생들과 수업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글의 시작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뜨거운, 저도 좀 놀랐는데 이 글 이상해가지고 중국 냄비에서 구현되어진 줄일게요. 맛의 결정체. 이게 뭔 말이죠? 그리고 숨결의 진수 뭐 이런 말이 처음에 나왔어요. 숨결이 이게 과연 뭔 말인가. 근데 이런 글을 푸는 방법을 아는 학생들은 이게 정의 논리, 즉 재진술이거든. 했던 얘기 계속 또 하는 거 어렵게? 그거를 파악했으면 이거를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그 다음 문장이 좀 뭘로 이어졌냐면은 아이스크림이 갑자기 나옵니다. 아이스크림이 녹았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은 설탕이 범벅이 됐다 이런 얘기로 이어졌거든요. 이게 과연 무슨 소린가? 근데 수능의 핵심은 흐름이 정의 논리 즉 재진술이 핵심이거든요. 킬러 문항 수능의 본질이라는 거.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 말을 어렵게 바꿨을 뿐입니다. 뜨거운 중국 냄비에서 맛이 구현된다. 뜨겁다는 얘기거든요. 아이스크림이 녹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차갑다는 얘기죠? 뜨겁다는 얘기죠? 뜨겁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결국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뜨거우면 맛이 결정체, 맛이 많이 난다거든요. 그러면 설탕이 범벅됐다는 얘기는 맛이 많이 난달까요? 적게 난달까요? 많이 난다는 뜻이죠. 이게 결국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럼 이게 결론이 뭐였냐면은 뜨거우면은 뭐다? 맛이 많이 난답니다. 결국에는 이게. 그러면 빈칸에는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은 갑자기 또 이제 학생들을 멘붕에 빠뜨리죠. 냉장고가 나옵니다. 냉장고가 나오고 갑자기 빈칸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읽었던 거는 뜨거울수록 맛이 많이 난다예요. 갑자기 냉장고가 나왔어요. 이게 뭔 소리일까요? 그럼 우리가 추론한 거와 같이 들어가야 될까요? 반대가 들어가야 될까요? 냉장고는 차가우니까 맛이 많이 날까 적게 날까요? 적게 나겠죠. 맛이 적게 난다. 이거거든요. 근데 보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1번이 인간의 미래를 자극한다. 인간의 미래를 자극한다. 미래를. 그 다음에 2번이 분자의 운동 성질이 낮아진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답이 1번일까 2번일까? 맛이 적게 난다는 2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글을 풀어야지 1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영어로. 제가 지금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영어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쳐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조금 부족한 애들. 강의로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다다음 달 21일부터 모의고사 특강을 개강을 하는데요. 제가 팜플렛에다가 간단하게 적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유형별로 제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올 때마다 70분씩 실제 수능처럼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시간 정도를 철저하게 누적해서 해설을 유형별로 학생들에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학생 그리고 중학교 3학년들은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2학년에서 조금 상위권, 3학년은 전체, 스펙트럼은 그 정도로 제가 다 커버할 수가 있고요. 아마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고등학교 그 수능은 제가 1등급이 나온다고 100%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특강을 지속적으로 2~3달 정도만 수강을 해주면은 제가 고2거는 그 안에 1등급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의 본질을 아는 강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페이지에 제 개인 정보도 좀 공개를 해놨습니다. 제 전화번호도 좀 넣어놨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혹시 여쭤보시고 학원에도 문의 주시면 되고요. 일단 맡겨만 주시면은 제가 수능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중학교 때 잡고 고등학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